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9월 30일의 경기 첫 번째로 기아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팀의 선발 투수 먼저 기아는 간용 선수 그리고 키움은 요키시 선수로 발표가 났죠. 간용 선수의 데이터 먼저 살펴보시면 시즌 22경기 선발 등판에서 9승 5패, 방어율은 4.05로 124와 3분의 1이닝 동안 122개의 피안타, 113개의 탈삼진, 총 56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이 대부분 좋은 투구를 해오는 간용 선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볼넷은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피안타율이 9월 들어서 현재 굉장히 준수해지면서 실점 관리도 잘 되었고 현재 9월 무패 기록 보여주고 있죠. 또한 간용이 등판한 경기에서 요키시와 동일한 16승 6패를 기록하면서 나름 기아에서 승리를 위한 선발 투수로 보여지고 있죠. 현재 우타자 피안타율이 1할 7푼대로 아주 좋았던 간용은 최근 들어서 2할 3푼 1, 2까지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현재 간용의 강점은 이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이라는 변화구들인데 좌타자에게는 체인지업이, 우타자에게는 이 슬라이더가 아주 좋은 무기로 사용이 되고 있죠. 거기에 여전히 나머지 이 커브와 체인지업 자체는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는 한 차례 이때 승리 투수가 되었던 기록이 있었던 만큼 최근의 페이스까지 고려한다면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상대 요키시 선수. 요키시 선수는 시즌 22경기 등판마다 현재 2.07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승 4패, 135개 이닝 동안 111개의 피안타, 그리고 95개의 탈삼진으로 31개의 자책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으로 실점, 자책점 1개 이하의 피칭하면서 팀 내 에이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요키시 선수죠. 직전 경기에서는 이때 8개 이닝을 던져주면서 이닝 히터의 모습도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좌우타자 피안타율 또한 2할 초반대로 굉장히 준수한 요키시 선수며 실투성 슬라이더 그리고 이 투심을 제외한다면 타자들이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구종별 피안타율 다들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 2차례 등판해서 1승 0패, 총 13개의 이닝 동안 단 1개의 자책점으로 압도적인 피칭 보여준 만큼 내일도 호투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간용보다 더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경기 능력이 있는 요키시 선수이기 때문에 내일 키움이 반등할 수 있는 핵심 키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선발 투수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타자들을 압도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키움은 사실상 1위 탈환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2위 수성을 위해 시즌을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따라서 요키시가 나오는 경기에서 불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승리로 가져가기 위한 전력을 세울 것으로 보여지며 기아도 5위 두산 추격을 위해서 승리가 간절합니다. 두 팀 선발 투수들이 현재 7이닝 이상을 해주면 경기를 굳힐 수 있는 불펜진은 보유하고 있지만 이닝을 더 길게 끌고 가줄 수 있는 선수는 아무래도 요키시라고 보여지며 마무리 투수로 이어지는 개투가 나온 순간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나 기아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키움의 승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답인 듯 보여지지만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저득점으로의 접근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Without you, yeah, I'm lost without
이어서 같은 날에 두산과 한화의 경기 데이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장원준 선수와 서폴드 선수로 발표가 났죠. 장원준 선수 이번 시즌 처음으로 1군 경기에 등판하게 되었으며 2군 경기에서 12경기 1승 5패 방어율은 6.98로 38과 3분의 2이닝 동안 총 57개의 피안타, 18개의 볼넷, 23개의 탈삼진, 총 30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피칭을 거듭하며 1군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부상 공백으로 생긴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장원준 선수죠. 하지만 9월 등판에서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주면서 1군 마운드에 무려 721일 만에 선발 투수로 등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구 구속은 현재 137에서 140 사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변화구의 구위도 부상 이전의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성적 부진 자체는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는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기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준 선수는 2018년 한화를 상대로 한 경기 3과 3분의 2이닝 던져서 피안타는 4개, 그리고 볼넷 2개, 탈삼진 3개, 자책점 1개를 기록한 것이 최근의 기록이죠. 따라서 굉장히 오랜만에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상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좌완이라는 장점이 있는 장원준 선수지만 전성기가 지난 시점에서 떨어진 구위로 높은 기대를 가지기는 힘든 것이 현실인 듯 보이네요. 이어서 상대 서폴드 선수의 데이터, 이번 시즌 23경기 등판에서 6승 13패, 방어율은 5.36으로 134와 3분의 1이닝 동안 172개의 피안타, 78개의 탈삼진, 총 80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9월달 등판에서 볼넷의 개수가 여전히 불안정하게 잡히고 있는 서폴드 선수입니다. 지금 3경기 동안 총 10개가 잡히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 롯데를 상대로도 이때는 2개 자책점, 4개, 그리고 또 실점을 하며 임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지는 못한 것도 아쉬우며 피안타율 자체가 아직 높다 보니까 위험한 피칭을 하는 최근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보여지네요. 이 희망적인 것은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 이때 두산을 상대로 6개의 이닝 동안 비자책점 피칭에 성공하며 승리를 챙겼다는 것이죠. 분명히 체인지업과 그리고 슬라이더가 아주 좋은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서폴드 선수지만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우타자에게는 특히 피안타율이 고스란히 직구와 그리고 투심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타자에 대한 승부가 걱정이 되며 좌타자에게도 기본적으로 피안타율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두산의 핵심 좌타들에게마저 공략당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결국 함께 살펴보셨듯이 선발들의 활약 자체가 아쉬운 양팀이며 한화가 최근 두산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내일 득점 자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두산의 타자들도 최근 피칭이 불안정한 서폴드를 상대로 근래 보여준 타격감 정도만 유지해준다면 득점 지원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박치국을 제외를 한다면 불안정한 두산의 불펜진이죠. 불펜만 본다면 오히려 한화가 더 안정적인 만큼 경기 후반에 한화가 리드를 하고 있게 된다면 한화가 경기를 노려볼 수도 있을 만큼 승패로서의 접근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며 양팀 선발 투수들이 공략당할 것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결국 다득점으로의 접근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같은 날 롯데와 LG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박세웅 선수와 정찬원 선수로 발표가 나죠. 먼저 박세웅 선수 살펴보시면 현재 23경기 등판에서 8승 7패로 현재 4.31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으며
123과 3분의 1이닝 동안 137개의 피안타, 95개의 탈삼진, 총 59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경기 내용들 한번 보시면 8월 중순부터 페이스가 올라왔던 박세웅 선수였지만 9월달 경기 내용, 9월달은 조금은 경기 내용이 아쉬웠습니다. 이때도 두 차례 호투를 하기는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통산 성적부터 약점을 보이던 한화에게 다시 무너지며 5개 이닝 동안 10개의 피안타, 총 4개의 자책점 기록했죠. 또 같은 성적으로 LG에게 9월달 LG 9월 7일날 이때 또다시 아쉬운 모습 보여주었지만 이때는 팀 타격이 도와주면서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었죠. 피안타율은 현재 좌타에게 3할에 근접하며 적적 수준보다 높은 피안타를 보여주고 있죠. 우타자에게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7월 들어서 많이 던지기 시작한 이 스플리터가 성적의 반등에 핵심적인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몸 상태가 안정적이게 되면서 부상 이전 전성기 때 포크볼성 스플리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타자들이 스플리터를 노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커브에 대한 대처가 되지 못하면서 범타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 시즌 초반부터 활용해오던 커브는 여전히 계속해서 효율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간접적인 효과로 인해서 현재 피안타율이 다들 낮게 형성되기 시작한 변화구들입니다. 하지만 제구의 흔들림만 없이 안정적으로 타자와 승부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자, 이어서 상대인 정찬원 선수는 시즌 14경기 선발 등판에서 6승 3패, 방어율은 3.66 기록 중에 있으며 83과 3분의 2이닝 동안 88개의 피안타, 72개의 탈삼진, 총 34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이때 선발 등판이 2번의 로테이션을 거르는 아주 긴 텀을 가져가고 있었던 정찬원 선수였죠. 이민호 선수와 교대로 5선발을 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김윤식 선수와 교대를 이루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전에 보여준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잘해주는 모습에 선발로서의 위치 굳혀놓은 모습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승리 투수가 되진 못했지만 6개 이닝 이상씩 투구해주며 자책점은 각각 1개씩 기록하며 제 역할 해주고 있는 정찬원 선수죠. 구종별 피안타율 보시면 여기 피안타율이 현재 4할 2푼 3리로 빠른 공의 구위가 아쉬운 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롯데전에 등판해서 또 이전 경기 때 한번 크게 혼이 났었던 적이 있었던 정찬원 선수였지만 직전 등판도 롯데전이었고 이때는 또 호투를 했다는 점에서 정찬원 선수 어느 정도 자신감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차전에서 롯데의 타격감이라면 어느 정도의 실점은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죠. 내일도 양팀의 타격이 투수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선발 투수들도 완벽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게다가 최근 두 팀의 불펜들이 좋지 못한 흐름으로 9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점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 다득점으로의 접근이 가장 좋아 보이며 롯데도 1차전에서 저력을 보여주며 아직 5위 싸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승리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단순 전력 비교에서 우세한 LG의 승리를 선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